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학용어원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호흡기계 이제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호흡기계 공부하시기 전에 또 지난주에 이어서 전미사 조금 공부를 해 볼게요. 이 전미사 보시면 이제 그 플라슴 또는 플라시아라는 단어를 떠서 포메이션, 뭐가 이제 형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발육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전미사를 플라슴 또는 플라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네오플라즘이라고 해서 네오, 새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네오플라즘 하면 신생물. 자, 그 다음에 이 플라지아에다가 하이퍼, 많이, 그래서 하이퍼 이제 그 상대말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이퍼플라시아라고 하면은 이제 정상보다 많이 형성된 것을 과다 형성, 하이퍼플라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패시는 앞에서도 이제 심혈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병증, 디지즈, 질병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뉴로패시라고 해서 우리 뉴로는 신경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경 쪽에 이제 질병이 발생한 것을 뉴로패시, 신경병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말레시아. 그래서 이제 그 소프트닝, 부드러워지는 거. 그래서 우리 약간 뭐 멜랑콜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레시아라는 것은 부드러워졌다. 부드러워진 것을 연화됐다. 우리 딱딱하게 된 것을 경화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thickning, 굳어지는 거 말고 연화되는, 소프트닝 되는 것을 말레시아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콘드로가 이제 우리 연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드로 말레시아라고 하면은 연골이 연화증이 됐다. 그래서 연골이 조금, 그래도 연골은 부드러운 뼈이기는 하지만 뼈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그래서 콘드로 말레시아라는 단어는 연골 연화증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반대로 하드닝,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스클레로시스라는 단어를 썼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심혈관계에서 배웠다시피 아테리오, 동맥이 딱딱하게 굳은 것을 아테리오 스클레로시스라고 했던 거 우리 학생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메갈리. 메갈리는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enlargement, 커져 있는 상태를 메갈리라고 해서 우리 간이 커진 것을 헤파토메갈리, 그래서 간 비대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우리 학생들 전미사 같은 경우는 계속 써가면서, 그리고 스펠링 틀리지 않게 적어가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엑타시스, 커졌다, 팽창됐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냥 명사로 쓰면은 뭐 딜라테이션 됐다, 익스펜션 됐다라고 하는데, 이 확장되고 팽창되는 것들도 우리 질병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단어로 만들 때는 엑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 우리 브론커스, 기관지가 확장된 것을 브론키엑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딜라테이션, 확장되고 팽창된 것은 엑타시스라는 전미사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내로잉, 좁아진 거, 협착된 것을 스테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스테노시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브론코라는 단어를 써서 브론코스테노시스라고 하면 기관지가 협착이 됐다, 좁아졌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포비아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포비아도 의학 용어인데 우리 그냥 많은 그 일반 용어로도 쓰죠. 그래서 그 하이드로포비아, 공수병일 때 이제 나타나는 이런 질병 중에 하나가 이제 물을 무서워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bdominal fea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우리 fear, 두려움은 이제 실질적으로도 어떤 그 누군가가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때리려고 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이 포비아 같은 경우는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abnormal한 fear를 포비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물을 무서워하지 않죠. 그리고 이 환자도 처음에는 이제 평상시에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다가 공수병에 걸리면 물을 두려워하게 되는 하이드로포비아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시스. 스테이시스는 멈췄다, 정지됐다. 그래서 스테이시스는 이제 stop이라는 그 의미를 이제 띄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혈액이 스테이시스 멈췄다. 그 얘기는 지혈됐다. 그래서 헤모스테이시스 지혈이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스탁시스. 우리 스테이시스하고 스탁시스는 좀 다르죠. 스펠링 잘 읽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반대로 헤모레이지 출혈이 되고 있다. 저희가 스테이시스는 멈췄다. 스탁시스는 계속 출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에피스탁시스라고 해가지고 코피. 그래서 에피스탁시스 하면 코피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니아. 그러니까 이 피가 이제 묵음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그냥 읽을 때는 이제 그래서 니아 이렇게 읽기는 한데요. 이 푸니아 같은 경우는 breath 호흡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is 뭔가가 어렵다라는 단어를 써서 dyspnea 뭐는 호흡곤란. 아예 숨을 안 쉬는 거. 무호흡 같은 경우는 엄니아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렉시. 플렉시라는 단어는 이게 스트로크라고 해갖고 약간 타격, 발작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졸증 이제 막 이렇게 그 발작적으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된출혈 또는 졸중이라는 단어를 써서 아이포플렉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이지아. 그래서 우리 신경계에서 보면 이제 신경계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마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이지아 또는 파랄라이시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파랄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그냥 마비 자체를 이제 파랄라이시스라고 하는데요. 얘를 이제 앞뒤로 붙이자면은 이제 반이 마비가 됐다. 우리 헤미가 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헤미프레이지아라고 하면 편마비 또는 반신마비. 그래서 이 편마비는 뭐 상체, 하체 이렇게 마비되진 않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으로 몸 전체를 나눠가지고 한쪽이 마비되는 것을 헤미프레이지아. 그래서 프레이지아라는 말은 마비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유리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유린 컨디션, 소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유리아 같은 경우는 뭐 당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변에서 당이 많이 검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코스 유리아라는 그 소변에 그 당이 많은 상태를 당뇨, 우리 당뇨병하고는 달리죠. 당뇨병 우리 DM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냥 소변에 당이 많이 나온 거는 그냥 글리코스 유리아라고 해서 당뇨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파툼이라는 뜻은 이제 birth, labor라고 해서 출산이나 분만 같은 경우는 근데 이 파툼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후 또는 분만 후를 postpartum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분만 전 처치, 그 다음에 이제 postpartum 그 처치 뭐 이런 것들로 나누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스미아. 네. 오스미아 같은 경우는 스멜, 냄새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오스미아 같은 경우는 후각 상실증. 그래서 on이 이제 a나 an을 붙여서 없다, 뭐 상실됐다 이런 뜻을 붙여가지고 에이노스미아라고 하면은 후각이 상실이 됐구나. 이 오스미아라는 얘기는 냄새를 의미하는 거구나. 자, 그럼 냄새 또 시각을 볼까요? 시각은 오피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오피아라고 해서 근시. 우리가 이제 가까운 곳에 이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시, 근시 이런 이제 단어를 쓸 때 근시는 마이오피아. 그래서 이 오피아라는 것은 시각을 나타낸다. 자, 그 다음에 팔지아. 팔지아 같은 경우는 eat. 그 다음에 swallowing이라고 해서 그 연하, 삼키는 것을 이제 그 파지아라고 하는데요. 이 파지아가 잘 못한다. 그래서 디스파지아라고 하면 삼킴 장애 또는 이제 삼킴 장애라는 말보다는 우리 임상에서는 그냥 연하곤란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연하곤란, 자 삼키지를 못한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 그 단어는 디스파지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포니아. 포니아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사운드, 그러니까 소리, 음성 이런 것들을 포니아라고 해가지고 소리를 못 낸다. 발성불능이다 라고 하면 똑같이 A를 붙여서 에이포니아라고 하면 발성이 안 된다. 소리가 못 낸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목감기가 안 나가지고 중간중간에 소리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잠깐 목이 이제 아프거나 이제 그 스퓨tum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아예 그냥 발성이 잘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에이포니아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펩시아는 다이제스트, 소화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뭐 펩시콜라 뭐 이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 보면 콜라 같은 거 드시면 소화 잘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펩시아는 다이제스트, 소화라는 뜻인데요. 이 유자를 붙여서 정상적이다. 그래서 유펩시아라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소화가 이루어지는. 그러면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디스펩시아라는 단어를 또 쓸 수도 있겠죠. 여기 곤란하다가 디스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펩시아라고 하면 소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소화가 잘 안 된다, 소화장애 뭐 이런 것들은 디스펩시아 뭐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딥시아가 있는데요. 딥시아 같은 경우는 thirst, 갈증. 그래서 우리 당뇨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갈증이 심해서 물을 많이 먹게 되는 다음증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많다라고 해서 폴리라는 그 접두사를 사용을 해서 폴리딥시아라고 하면은 다음증 또는 다갈증이라고 해서 같이 써요. 갈증이 많으면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딥시아라는 단어는 thirst, 갈증이라는 전미사다. 자, 그 다음에 rage. rage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discharge,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rage라고 하는데요. 뭐 헤모레이즈 같은 경우도 혈액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출혈이잖아요. 그래서 출혈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혈액은 혈관을 흘러야 되는데 밖으로 이렇게 과잉으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헤모레이지 하면 출혈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렉시스라고 해가지고 렉시스는 럽처됐다, 파열됐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손상, 외부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파열되는, 럽처되는 것들이 가끔 있는데요. 예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막 소변 굉장히 많이 마려운데 막 참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끔씩 교수님들한테 교수님 저희 뭐 그 블레더 럽처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블레더 같은 경우는 방광이죠. 그래서 막 너무 많이 참아가지고 방광이 막 파열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블레더 럽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갔다 와 뭐 이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럽처라는 요거는 이제 파열됐다라는 그 뜻인데요. 요거
요거를 전미사로 사용을 할 때는 렉시스라고 해서 여기 간파열, 우리 뭐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구타에 의해서 우리 간이 오른쪽 그 늑골 바로 밑에, 그래서 이제 그 상복부, 오른쪽 상복부 쪽에 있는데 거기를 잘못 맞거나 충격을 그쪽으로 받으면 이제 헤파토렉시스라고 해가지고 간이 파열되는 경우도 이제 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안전벨트 같은 경우, 그 운전자가 안전벨트를 맸을 때 사고가 발생을 하면 안전벨트에 의해서도 우리가 그 리프렉션, 그 늑골 골절도 되면서 헤파토렉시스라고 해가지고 간파열도 가끔 이제 그 흔하진 않지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아는 이제 플로우, 뭔가 흐르고 있고 디스차지 밖으로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레아라고 해가지고, 우리 대표적으로 콧물, 라이노레아라고 해서 콧물이라는 단어, 그래서 콧물을 이제 비루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신한글과 구한글이 있는데 어떤 단어는 신한글을 많이 쓰고 어떤 단어는 구한글을 많이 쓰는데요. 이 라이노레아 같은 경우는 그냥 콧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단어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디스파지아 같은 경우는 삼킴장애라는 신한글보다는 연하곤란이라는 구한글을 더 많이 쓰고, 그래서 이렇게 신한글, 구한글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많이 쓰는 걸로 익히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호흡기기 또 이어서 해 볼게요. 우리 학생들 교재 6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브론키 액탁시스 기관지 확장증까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아스마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천식. 그래서 이 천식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에서 소재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왜냐면 이제 뭐 그 배우들이 연기를 하면서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과민해지고 그러면은 기관지가 경련을 하면서 이제 막 숨쉬기 힘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뭐 아스마, 천식이 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천식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배웠던 알러지성 비염하고 조금 비슷하기는 하지만 증상은 조금 달라. 그래서 천식이 조금 더 알러지성 비염보다 증상이 조금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천식 있는 분들 같은 경우 비상약 갖고 다니셔야 되겠죠. 자, 이 천식은 기관지가 과민해서 보통의 자극에도 경련성으로 수축이 되고, 그 다음에 기관지 안에 있는 점막이 막 부어오르면서 이데마, 스웰링 되면서 점액이 분비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뇌강이 좁아져서 디스니아, 숨쉬기 힘들어지는 이런 증상들인데요. 이 아스마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알러지성 비염에서 나왔던 그 항원, 뭐 진드기라든지 곰팡이, 뭐 동물의 털, 뭐 이런 것들 알러지 반응이 주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약간 이제 스트레스성 그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 아스마 발작이 일어나는데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 내강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정상적인 내각에 어떤 것들이 이제 그 어택, 공격이 왔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라든지 꽃가루라든지 뭐 찐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이 내강이 이렇게 좁아지면서 뮤코스, 이렇게 점액이 많이 분비가 되면 우리가 이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디스니아, 호흡곤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는 질병 중에 하나가 이 아스마, 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론코제닉 칼시노마라고 해가지고, 우리 칼시노마는 암이죠. 네, 캔서, 칼시노마, 그 다음에 쌀코마, 이런 육종, 암종, 그 다음에 캔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암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 카시노마 하면 아무래도 점막에
많이 형성되는 암을 카시노마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sarcoma 같은 경우는 근육이나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발생을 하는 건데, 우리 브론코 기관지에 젠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브론코제닉 카시노마 하면은 폐 기관지에 있는 점막, 카시노마이니까 점막에서 기원이 되는 종양. 그래서 폐암이라고 하는 그 암 중에 가장 흔한 그 형태가 이제 브론코제닉 카시노마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포에 따라서 암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퀘어모스 셀이라고 해서 평평상피, 평평상포 뭐 이런 세포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이 스퀘어모스 셀 카시노마 같은 경우는 평평상피 암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데노, 우리 아데노이드 샘 또는 선, 그래서 아데노 카시노마 하면 샘암종, 그 다음에 라지셀, 큰 세포 암종이냐, 스몰셀, 소세포 암종이냐에 따라 가지고 현미경적으로 분류를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암 등록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는 non-small-cell, 그래서 스몰셀이 아니다, 비소세포 암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스몰셀 렁캔서라고 해서 스몰셀, 소세포 그 폐암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왜 의사 선생님이 뭐 이거는 무슨 암인데 예후고 좋다, 이거는 주로 뭐 수술을 한다, 뭐 이 세포, 이 암은 예후가 나쁘다, 그리고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실 때 요 분류를 통해 가지고 그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non-small cell 같은 경우는 성장이 느리면서 그냥 수술적으로 딱 이렇게 제거를 하면 예후가 좋은 이런 암을 이제 non-small cell lung cancer라는 단어를 쓰고요. small cell lung cancer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이 굉장히 빨라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방사선 치료를 먼저 이제 하는 게 기본이다. 우리가 그 암하면 수술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법, 면역요법, 호르몬요법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텔렉타시스, 네, 무기폐라고 해가지고요. 이 공기가 없다. 네. 공기가 없어지는 요것을 이제 무기폐 아텔렉타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폐 전체나 아니면은 그 폐의 일부분의 폐포 속에 공기가 없어지는, 그래서 우리 알베올러스, 그 허파과리가 완전히 펴지지 못해 가지고 쪼그라들어 있어 가지고 그 허파과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공기가 없어지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상태를 무기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무기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폐암이라든지 이물질, 과도한 분비물에 의해 가지고 폐포 속으로 공기를 소통시키는 통로를 막아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암덩어리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뮤코스, 분비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통로를 막아버리게 되니까 이제 그 공기 순환이 없어지면서 공기가 아예 없어지는, 그래서 무기폐 같은 경우도 엑스레이를 보시면 그냥 금방 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기가 잔뜩 들어차 있는 폐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공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보실 수가 있죠. 이 무기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순하게 엑스레이 촬영만 해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폐 같은 경우도 뭐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 많이 하시죠.
폐의 뭐 80%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스 교환이 60% 정도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폐에 공기가 없어져 가지고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이 아텔렉탁시스라는 무기폐를 이제 진단을 내리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엑스레이를 보여주면서 어느 부분이 무기폐가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엠피제마라고 해서 우리 폐공기증이라고 해서요. 그 폐와 폐포의 탄력 소실로, 그러니까 이제 무기폐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탄력 소실로 인해 가지고 폐포가 과도하게 확장이 돼 가지고 이 폐포에 이제 공기가 축적되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손상을 입어서 영구적인 비정상 확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성 기관지염일 때 이 공기증 또는 폐공기증이라고 해서 엠피제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그 폐포에 이 조그만 폐포에 이제 엠피세마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정상적인 폐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도 모양처럼 해가지고 요 안에 하나하나에서 공기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엠피세마, 이 공기증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막 늘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탄력 소실이 있다 보니까 이 엠피제마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가스 교환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정상적인 그 폐포하고 이렇게 늘어져 있는, 확장돼 가지고 좀 탄력이 소실된 이런 폐포를, 알베올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공기증, 엠피제마라고도 하고, 또 기관지염이 만성으로 됐을 때 아무래도 이제 염증이 계속 있다 보면 이제 그 알베올리, 그 폐포 안에 이런 이물질 이런 것들이라든지 뮤코스 이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뭐 그런 거 하고 좀 이렇게 그 예를 들어도 될까요? 우리 위하수증, 위 같은 경우도 막 계속 많이 먹다 보면 위가 나중에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것처럼, 이 그 엠피제마 같은 경우도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호흡기계에서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또 뉴모니아, 폐렴이죠. 이 뉴모니아는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P가 묵음이죠. 예. 그래서 이제 뉴모니아, 폐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폐렴은 말 그대로 폐에 염증이 있는 거잖아요. 예, 폐에 염증이 있는 건데, 이제 그 폐포 내에 공기 대신 염증 세포라든지 삼출액,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퓨전 같은 거 막 차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삼출액으로 가득 차가지고 호흡곤란을 야기하는 이런 질병을 이제 폐렴, 뉴모니아라고 하는데요. 이제 폐의 전체에 그 폐 대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폐가 이제 그 우폐, 좌폐, 그 다음에 이제 그 슈페리어 롭, 뭐 미들 롭, 뭐 그 다음에 인페리어 롭, 이런 거 이제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폐 대엽의 전체에 퍼진 것을 이제 로바 뉴모니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엽 단위로 한정이 돼서 폐렴이 발생한 것을 로블라 뉴모니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폐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원인균이 세균성일 수도 있고요, 바이러스성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알러지성 폐렴이라든지 흡인성 폐렴, 그래서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흡인이 돼서, 그래서 뭐 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도로 넘어가 가지고 또 이제 폐렴,
발생하는 것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해서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흡인성 폐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여름에 뭐 이렇게 놀러 가서 물가에 놀러 가서 물을 먹었다. 그래서 이제 뭐 물 먹고 뭐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던가, 아니면 이제 물을 먹었는데 이제 기침을 통해서 이제 커핑을 해가지고 기도로 넘어간, 이제 우리 물가 가면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물이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배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흡인성 폐렴이 또 동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물가 놀러 가서 진짜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뉴모니아에서 노말 알베올리, 이렇게 폐포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이렇게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염증이 생긴 거죠. 약간 노랗게 돼가지고, 그래서 요 염증 때문에 가스 교환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디스니아, 호흡곤란, 그리고 또 뉴모니아일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커핑, 기침을 계속 해가지고 이 삼출액을 배출하기 위한 이런 증상 중에 하나로 굉장히 많은 기침을 또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교시 이어서 할게요.